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0번을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일 때 삼각형 ABC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이다 그러면 반지름이 3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오른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sin A, sin B 들어가니까 2R분의 A, 2R분의 B에서 2R, 2R 다 지워지니까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A는 2B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좀 간단히 쓰기 위해서 A는 2K라고 표현을 하고 B는 3K하고 한 문자로 맞춰 놓겠습니다. 그러면 조건 나를 보시면 조건 나에는 뭐가 있습니까? 코사인 B는 코사인 C다 그랬습니다. 코사인 C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삼각형에서 B하고 각 C는 0에서 180도 파이 사이에 있겠습니다. 그러면 코사인 값들이 서로 같다. 그 말은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각 B 더하기 각 C의 크기, 각 C를 더하면 파이가 되거나 아니면 각 B하고 각 C가 같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어떻습니까? B 더하기 C 파이가 되면 삼각형의 내각의 합에 문제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B하고 각 C의 크기가 같습니다. 그럼 무슨 삼각형입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 그려놓고 또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이 이등변 삼각형 이름을 주겠습니다. 여기 ABC 해서 각 B하고 각 C의 크기가 같다 하고 맞춰 놓겠습니다. 우리 A의 길이 2K라고 했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2K, 그리고 B의 길이 여기 3K, 그럼 여기도 3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K 하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제가 수선을 그어놨는데요. 한쪽 길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등변 삼각형 수선을 내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밑변을 수직 2등분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 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는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여기도 K 해주는데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높이는 어떻게 나타나죠? 2 루트 2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가 왔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이 직각삼각형에 각 이각에 대한 정보를 불러올 수 있겠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는 이름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왜 저번에 반지름의 3이라고 아까 우리 시작할 때 했습니다. 따라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3K는 하고 쓰겠습니다. 사인 세타분의 3K는 지름이라고 했습니다. 2 곱하기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K는 3 한번 약분해주고 2 곱하기 사인 세타인데 사인 세타는 3분의 2 루트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3분의 2 루트 2 하고 쓰면 3분의 4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의 값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삼각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따라서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2K, 높이는 2 루트 2K 했습니다. 계산을 한번 해주면 2 약분하면 2 루트 2 곱하기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9분의 4, 4, 16, 3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을 마무리해주면 9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64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0번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1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고 F형이 0인 3차 함수 fx가 다음 극한값을 만족시킵니다. 곡선 y는 fx 위의 점 a, fa에서의 접선의 y절편이 4일 때 f1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어떤 정보가 주어져 있는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F형이 0이다 라는 정보가 있고 그 다음에 0분의 0꼴 활용하면 FA가 1이구나 라는 거 알고 그 다음 미분계수 정의를 활용하면 F'A가 3이다 라는 정보를 찾아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 FA에서의 접선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 그 접선은 뭘 이용해서 찾겠습니까? 이 두 개의 식을 이용해서 접선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기울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3이 되겠습니다. y는 3 그리고 x-a, a, 2를 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3x
마이너스 3a 더하기 1인데 y절편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y절편이 4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이 4가 돼야 되니까 a가 몇이겠습니까? a는 마이너스 1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을 활용해서 이 주어진 식을 또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f0이 0이고 그 다음에 f-1이 1이고 그리고 f'-1이 3이구나 라는 정보를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fx는 하고 들어가는데 ax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x 세제곱 더하기 ax 제곱 더하기 bx 이렇게 해놓고 마이너스 1 대입해서 1 도함수구에서 마이너스 1 대입해서 3하고 연립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마이너스 1을 조금 눈여겨보고 x 더하기 1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또 좀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a하고 여기 있는 a하고 혼돈이 되실까봐 문자를 좀 바꾸겠습니다. bx제곱 더하기 cx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bx 더하기 1의 제곱 그리고 그 점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미분계수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x 더하기 1하고 나타나고 상수항은 1하고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더하기 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f0이 0이다만 체크하면 되겠습니다. 0 대입하면 1 더하기 b 더하기 3 더하기 1이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가 몇이죠? b는 마이너스 5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f1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 해주면 2는 4, 4, 2, 8 그리고 여기 b가 몇이었습니까? 마이너스 5였습니다. 그럼 5, 4, 20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 2, 6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 15, 마이너스 5 정답은 마이너스 5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1번은 함수의 극한과 미분계수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이 곡선 위에 점 1사분면에 있는 점 A를 지나고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B, 그리고 이 점에서 또 X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C, 그리고 또 Y축하고 평행한 직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을 D라고 했습니다. 선분 AB의 길이가 선분 CD의 길이의 2배일 때 사각형 ABCD의 넓이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좌표 먼저 설정 한번 해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K, 하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1-2의 마이너스 K제곱하고 표현되고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 2의 K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점 D의 좌표는 M이라는 좌표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M, 1-2의 마이너스 m제곱하고 표현이 되고 점 C의 좌표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m, 2의 m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정보 하나 얻고 가겠습니까? 이 점에 C하고 A의 Y좌표가 같다라는 거 한번 안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의 m제곱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1-2의 마이너스 K제곱과 같다라는 사실을 데려가겠습니다. 이쪽에다 좀 다시 쓰겠습니다. 2의 m제곱은 1-2의 마이너스 K제곱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AB의 길이가 CD의 2배다. 이 길이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선분 AB의 길이 이거에서 이거 빼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이 2배의 CD의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에서 이거 빼겠습니다. 2의 m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2의 m제곱은 이거랑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좀 대입 한번 써보겠습니다. 2의 m제곱 1-2의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1이 있고 2의 마이너스 m제곱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1 역수니까 k제곱분의 1 하고 나타나는데 분자분모의 2의 k제곱 한번 곱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분의 2의 k제곱 하고 바뀌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가 주어지겠습니까? 여기 2라고 마이너스 1 지우고 제가 뭐 하겠습니까? 양변에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전부 곱할 작정입니다.
잘 한번 곱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여기는 2의 k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이것하고 이것을 곱해주면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도 곱해주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에만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이 괄호 열고 이것에다 이것을 곱하면 마이너스 1 그리고 더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여기는 2의 k제곱하고 남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2k제곱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2의 k제곱 더하기 1 그리고 더하기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k제곱은 마이너스 2 더하기 2 곱하기 2의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더하기 2 곱하기 2의 k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왼쪽으로 넘겨서 정리를 하는데요. 2의 2k제곱하고 정리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1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4 곱하기 2의 k제곱하고 나타나고 이게 넘어오면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k제곱 그리고 넘어오면 더하기 4는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쯤에서 제가 치환 한번 하겠습니다. 2의 k제곱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t라고 한번 치환 한번 해보겠습니다. 2의 k제곱을 t라고 해주면 다시 또 t를 한번 t를 곱해보겠습니다. 그럼 t 세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마이너스 4t제곱하고 나타나고 여기 더하기 4t 그리고 마이너스 3은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을 만족하는 t를 찾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조립제법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마이너스 4 그리고 4 마이너스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몇으로 해보겠습니까? 3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1 마이너스 3 0 하고 나타났습니다. 플러스 3 해서 0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k가 몇입니까? k는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가 아니고 t가 3이 되겠습니다. t가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2의 k제곱이 3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2의 k제곱이 3이고 2의 k제곱이 3이면 2의 m제곱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의 m제곱은 1 마이너스 3분의 1 하니까 3분의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사각형 ABCD의 넓이를 구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구하죠, 여러분? 사다리꼴 넓이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각형 ABCD의 넓이는 하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사각형 ABCD 하고 쓰면 2분의 1 곱하기 해주는데 윗변 더하기 아랫변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거 하면 이 길이의 1.5배 또는 이 길이의 3배 해주겠습니다. 이 길이의 3배로 가겠습니다. 3 곱하기 해주면 2의 m제곱 마이너스 1 더하기 2의 마이너스 m제곱 곱하기 그리고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k-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k-m 하고 나타나면 대입해서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2의 m제곱 뭐라고 했습니까?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여기 3분의 2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1 더하기 역수니까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k-m을 해줘야 되는데요. k는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좀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k는 로그 2의 3이고 거기에서 뭘 빼라고 했습니까? m을 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로그 2의 3분의 2를 빼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것의 값은 뭐가 되죠? 1 마이너스 로그 2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값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정리하면 6분의 여기 4 마이너스 6 더하기 3, 3, 9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6분의 7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3 곱하기 6분의 7 곱하기 2 로그 2의 3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약분 한번 해주면 4분의 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분의 7 해주니까 2분의 7 로그 2의 3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분의 7 하고 넓이가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2번은 지수함수와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힘찬 계산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3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3번을 보시면 곡선 3차 함수와 직선 이검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A, 여기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A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옆에 이 보라색 부분의 넓이를 B라고 했습니다. B에서 A를 뺐더니 3분의 2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쪽은 음수가 되고 이쪽은 양수가 되게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떠한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쪽은 음수가 되고 이쪽은 양수가 되게 하는 그런 정적분을 해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어디에서 어디까지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0에서 2까지 정적분하는데 이 부분은 양수가 되려면 이 3차 함수에서 직선을 빼주면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에서 자동으로 정적분 결과가 B 빼기 A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3분의 2의 값을 계산을 하는데 어떻게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3분의 2를 계산을 하는데 0에서 2까지 3차 함수에서 4분의 1 x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x 그리고 마이너스 mx 직선을 빼라고 했습니다. 이거 정적분했더니 3분의 2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부정적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6분의 1 x 4제곱 그리고 더하기 4분의 1 x제곱 그리고 2분의 1 mx제곱 마이너스 2x 이렇게 나타나겠습니다. 0에서 2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2를 대입해주면 2는 4, 4, 4, 16하고 1 남고 2는 4, 1 남겠습니다. 마이너스 여기는 2m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값을 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3분의 8에서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3번 문제는 정적분과 넓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4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4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자연수 K값의 합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 시기값이 양수가 되도록 하는 자연수 n의 개수가 12개라고 했습니다. 이것의 값이 양수가 된다. 그럼 이것이 0보다 크다라는 의미인데 결국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로그 부등식 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로그 부등식 뭘 조심해야 되겠습니까? 진수 조건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일단 근호한이 0보다 커야 되겠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0보다 큰데 마이너스 한번 곱해보겠습니다. n제곱 마이너스 10n 더하기 마이너스 75가 0보다 작겠습니다. 75는 5 곱하기 15하고 나타나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n은 15보다 작겠습니다. 그런데 n은 자연수니까 1 이상 n은 15 미만하고 써놓고 가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도 진수가 있어서 75-kn이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kn은 75보다 작다 하고 범위 하나 또 챙겨가겠습니다. 세 번째, 이제 본격적인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여기 있는 근호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 근호는 전체 2분의 1제곱하고 2분의 1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하고 앞으로 내보내면 로그 2에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뭐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여기 4의 2제곱도 앞으로 내보내면 빼기 2분의 1하고 로그 2에 75-kn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75-kn이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0보다 크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2분의 1은 양변에 1을 곱해서 없애주고 이거 어떻습니까? 로그 밑이 2여서 1보다 커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의 값이 이것의 값보다 크다 하고 쓰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n제곱 더하기 10n 더하기 75가 뭐보다 크다고 했습니까? 75-kn보다 크겠습니다. 75 지워주고 n으로도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마이너스 k 해주는데 n의 범위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은 그러면 k 더하기 10보다 작구나 하고 챙겨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만족하는 자연수가 12개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12개가 되는 가장 작은 K를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그러면 K가 몇이면 좋겠습니까? K가 3이면 N은 13보다 작으니까 1부터 12까지 나타나겠습니다. N은 1부터 12까지 나타나는데 어떤 조건도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K 곱하기 N이 항상 75보다 작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3하고 12 곱해주면 36이니까 여기 안에 있는 모든 N에 대해서 KN이 75보다 작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성립하겠습니다. 성립하고 한글로 좀 써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K를 4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K가 4가 되면 만족하는 N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N은 1 이상 해서 13 이하 하는데 여기 있는 N하고 4를 곱해도 4, 3, 12, 52. 이 조건도 만족합니다. 그런데 개수가 13개여니까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걸 우리가 예상하겠습니까? 여기 n이 12까지 올 수 있고 어떤 k로 막아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 곱하기 12는 75보다 어때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13부터는 들어가면 안 되니까 k 곱하기 13은 75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개를 만족하는 그런 k가 있겠습니까? 그런 k가 몇이 있습니까? k에 6을 한번 대입해 보세요. k에 6을 대입해 보면 72 만족하고 여기 대입해보면 6, 38, 78 이것도 만족합니다. 따라서 K는 6이고 그 외의 숫자는, 그 외의 자연수는 성립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다 구했습니다. 정답은 뭐가 되겠습니까?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 K 합인데 3하고 6 두 개 구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4번은 로그 부등식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연수 개수 체크하는 방법 잘 익히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5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5번 문제를 보시면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상수 k에 대하여 함수 gx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x가 k 이하면 직선의 일부이고 그 다음에 x가 k보다 크면 3차 함수의 일부를 붙여서 만들었습니다. 함수 gx는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고 미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프 조금 그려봤는데요. 그래프 보고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K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분 가능하게 부드럽게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증가 함수여야 되니까 제가 적당히 하나 그려봤습니다. 이렇게 3차 함수가 있고 EX-K가 여기에 접해서 여기에는 직선, 여기에는 3차 함수 이렇게 부드럽게 증가하는 GX를 만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K고 여기는 2분의 K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GX가 이러한 개형을 띠는구나 하고 조건 가를 보고 체크했습니다. 조건 나를 보시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정적분값이 0 이상이고 0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이거 제가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3회에서 썼던 택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안에 있는 피적분 함수에 대한 얘기인데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x가 0 이상이면 gx라는 함수 자체가 0 이상이고 x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gx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지 항상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 한번 해석을 해볼 텐데요. gx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래프다라는 걸 알고 있고 여기에 곱해져 있는 함수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함수 어떻게 생겼습니까? 2차 함수 제가 하나 그려놨는데요. x절편이 0하고 이 함수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x절편이 0하고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 이렇게 나타나는데 함수값이 음수이면 마이너스가 붙어서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함수값이 음수인 곳은 0이고 함수값이 양수인 곳은 이 함수의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배 정도 되게 그렸습니다. 이 회색 그래프가 t 곱하기 t-1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 그래프는 이 절대값하고 t-1을 더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하고 gt가 곱해져서 0 이상이 되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0 이상인 곳에서는 이 곱함수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또 뭐 해보겠습니까?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gt 증가하는 함수이니까 직선처럼 그냥 데려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gt라는 함수가 이렇게 여기를 지난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2분의 k 하고 표현이 되는데 여기가 2분의 k 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0 이상 하니까 여기 0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어떻습니까? 여기도 0 이상 하는데 여기도 0 이상, 여기 0이니까 어차피 0 하고 여기 0 이상. 제가 범위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조각조각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 조각으로 나눠서 설명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0 이상, 0 이상 하니까 0 이상이고 여기는 어차피 이 함수가 0이니까 관계없겠습니다. 그럼 여기는 음수고 여기는 양수니까 0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면 조건에 맞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직선이 gt가 이렇게 그려진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0 이상, 여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쪽이 0 이상 해줘야 되는데 이 부분 보이십니까? 이 부분에서 0보다 크고 여기는 0보다 작아서 음수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조건 0 이상인 조건에 맞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기에서는 2분의 k가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k는 2보다 작거나 같다 하고 챙겨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아래 조건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래 조건도 또 gt하고 곱함수에 대한 얘기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함수 어떤 함수입니까? 마이너스 2하고 1에서 절편을 갖는 이러한 2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것이 0 이상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0이 되겠습니다. 여기 0 이상인 부분은 다 0이 되는 함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음수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 해서 2배가 돼서 마이너스 이 함수의 2배가 되겠습니다. 이 함수의 마이너스 2배 돼서 이렇게 위로 볼록 2배 정도 올라간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함수하고 또 gt가 곱해져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서 x까지 하고 나타나 있습니다. 3에서 x까지 이 3은 별로 의미가 없겠습니다. 왜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3 하고 나타나는데 x가 3보다 크면 어차피 이 함수가 0이어서 전체적으로 0이니까 성립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이 아니고 x가 이 사이에 들어오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항상 0이니까 3은 의미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를 뭘로 바꿔도 되겠습니까? 1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x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경우에 대한 정적분 해석을 한번 해볼 텐데요. 이 그래프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이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가 2분의 k 하고 들어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아까처럼 또 영역을 나눠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눠보면 우리 1에서 여기가 요점 어딘가에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x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에서 x까지 여기까지 2분의 k까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값이 어떻습니까? 여기도 양수, 여기도 양수에서 여기에서는 항상 양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x까지 양수를 정적분한다고 해보세요. 방향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윗끝 아래끝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정적분 값은 음수가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그래프가 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밖으로 나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쪽 1보다 큰 곳은 관심이 없습니다. 어차피 0이기 때문에 관계없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사이에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양수, 여기 음수하니까 전체적으로 음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에서 왼쪽으로 정적분해도 언제나 0 이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0이니까 또 관심이 없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까? 이번에는 2분의 k가 어디 있기를 원하죠? 여기 이렇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또 무슨 말입니까? 2분의 k가 1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고 즉 k는 2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에서 뭘 찾았었습니까? k는 2 이하다 찾았는데 이번에는 k가 2 이상이다 하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k는 따라서
따라서 K는 2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GK 더하기 1의 최소값 구해줘야 되겠습니다. GK 더하기 1 제가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K2 찾았으니까 GK 더하기 1 즉 G3의 최소값을 찾는데 여기 K가 2니까 3은 2보다 큰 쪽 F3의 최소값을 찾는 문제로 바뀌겠습니다. 그러면 F3은 언제 최소가 될까요? 하고 체크해 보겠습니다. F3 이제 우리 그래프를 구체적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여기가 몇이라고 했습니까? 여기 아까 K였으니까 여기는 2가 되고 여기는 2분의 K니까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fx하고 이 직선은 방정식이 어떻게 나타나죠? y는 2x-k인데 2x-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3차 함수하고 이 직선은 어때야 되죠? 2에서 접하겠습니다. 따라서 그걸 이용해서 3차 함수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fx는 x-2에서 접하고 제곱하고 x-m 해주고 2x-2에서 접하고 뚫고 갈 수도 있다라는 의미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체크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fx, 이 이상인 범위에서 어때야 됩니까? 증가함수 부분이 와서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이상인 부분에서 도함수가 항상 어때야 되죠? 0 이상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도함수 구해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f'x는 2x 곱함수 미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2x-2 그리고 x-m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x-2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전개 한번 해보겠습니다. 2x 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2x 그리고 마이너스 더하기 4m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4,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3x제곱 해주고 마이너스 4 들어오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2 해주고 마이너스 2m 더하기 2 2가 하나 더 들어오니까 4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4x 그리고 4m 더하기 6하고 표현해 주겠습니다. 여백이 좀 부족해서 제가 화면을 좀 살짝 정리했습니다. 도함수 구했습니다. 이 도함수가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뭘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2차식이 이 2차 함수가 2 이상인 범위에서 항상 0 이상이 되도록 하라. 그러면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대칭축 먼저 체크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림을 보고 문제를 풀겠습니까? 이 그림 우리 되게 친숙합니다. 이거 어디에서 많이 했었습니까? 맞습니다. 수학상에서 부등식에서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지금 x 이퀄 2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x 이퀄 2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대칭축 첫 번째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칭축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대칭축 3분의 해주면 2m 더하기 4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3이 6해서 빼주면 2니까 m이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해보겠습니다. 제가 여기 옮겨 쓰면서 2m이라고 잘못 썼습니다. 다시 한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가 m 더하기 4고 m 더하기 4x 그리고 4m 더하기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대칭축을 표시를 해주면 3분의 m 더하기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m 더하기 4가 2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빼주고 빼주면 m이 2 이하일 때 체크하겠습니다. m이 2 이하일 때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 했습니까? 여기 0 이상이 돼주면 좋겠습니다. 함수값이. 그러면 f0을 체크를 할 텐데요. f0이 몇입니까? f0 대입했더니 4m 더하기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F0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이거 F'X입니다. F'X에서 어디에서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2에서 체크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F'2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2를 대입해서 0 이상이 되게 맞춰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대입하면은 2는 4, 4, 32, 2 대입하면 마이너스 4m 그리고 마이너스 여기 2 대입하면 마이너스 16하고 나타나고 4m 더하기 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4m, 4m 지워주고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마이너스 10 해서 2 해서 0보다 크다라는 걸 알겠습니다.
따라서 m이 2 이하인 것은 언제나 성립한다라는 것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칭축이 이번에는 2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2보다 크니까 m은 뭐라고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m은 2보다 큰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m이 2보다 큰 경우는 뭘 체크해줘야 되겠습니까? 보이시는 것처럼 판별식 체크하겠습니다. 그래프가 위로 둥둥 떠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판별식 4분의 d를 해주면 제곱 한번 해보겠습니다. 4분의 d는 m 더하기 4제곱 하니까 m제곱 더하기 8m 더하기 4, 4, 16 그리고 마이너스 AC 마이너스 12m 그리고 6, 3, 18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계산하면 m제곱 마이너스 4m 그리고 마이너스 2가 어때야 되죠? 0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습니다. 이거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는 4 더하기 2 하니까 2 루트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는 4 해주면 2는 4 그리고 더하기 2 하니까 루트 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 마이너스 루트 6보다 크거나 같고 m은 2 더하기 루트 6보다 작거나 같겠습니다. 이 범위는 어떤 범위에서 푸는 거죠? m이 2보다 큰 범위에서 푸는 것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쪽에다 좀 쓰겠습니다. 따라서 m의 범위는 2보다 크고 하고 쓰겠습니다. 2보다 크고 2 더하기 루트 6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데려오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1번 범위하고 2번 범위에 어떤 집합을 찾아야 됩니까? 합집합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범위를 나눠서 풀었으니까 이거하고 이거 합집합하면 결국에는 m의 범위가 어떻게 나타나죠? 맞습니다. 여기다가 좀 쓰겠습니다. 결국 m의 범위는 뭐보다 작거나 같겠습니까? 2 더하기 루트 6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범위를 데려가겠습니다. 이제 m의 범위도 다 구했고 아까 우리 뭐의 최소값 구한다고 했습니까? f3의 최소값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x 어디 있습니까? 여기다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3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F3은 하고 대입하면 여기 3 들어가면 1이고 3-m만 남겠습니다. 3-m 그리고 3이 6에서 2를 빼니까 4 해서 7-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m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해지겠습니까? m이 2 더하기 루트 6 이하이니까 가장 큰 값을 대입했을 때가 제일 작겠습니다. 따라서 몇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까? 7 마이너스 해주니까 7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루트 6 해주면 5 마이너스 루트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5번은 미분 가능성과 정적분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조각조각 정의된 함수 정적분을 활용해서 미지수 찾고 그리고 또 연속 증가함수 조건을 이용해서 범위도 체크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1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면 시각 t는 0일 때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 함수가 다음과 같이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2차 함수하고 직선으로 붙어 있습니다. 출발한 후 전피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로 바뀌는 시각에서 그럼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뀐다. 그 말은 속도 함수가 0되는 두 번째 곳을 찾아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시각에서의 전피의 위치가 1이다. 그러면 위치 변화량을 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부터 두 번째로 운동 방향이 바뀌는 그 시각까지 위치가 1이다. 라는 뜻이, 위치 변화량이 1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양수 K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함수들을 조금 VT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속도함수 0되는 곳이 있는가 체크를 하기 위해서 인수분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t-2 해주고 t 더하기 1 하고 인수분해 되겠습니다. 2차 함수 위로 블록한 2차 함수이고 이 직선은 어떤 직선입니까? 기울기가 k인데 k 양수라고 했습니다. 3을 대입해보면 여기 3, 3, 9에서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하고 두 그래프가 어떻겠습니까? 두 그래프가 연속으로 만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그래프를 그려놨는데요. 그림 보고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기 x좌표가 몇입니까? t좌표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 이렇게 나타나고 3에서 이렇게 쪼개지겠습니다. 여기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디겠습니까? 이거 0대는 x절편인데 x절편 t절편이 되겠습니다. t절편을 구해보면 k분의 4 3 더하기 k분의 4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3 더하기 k분의 4 하고 나타나는데 바로 이 지점이 어떻습니까? 이 지점이 두 번째로 속도함수 0되는 지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그 지점, 그 시각에서의 점 P의 위치가 1이다. 그럼 0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이 1이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위치 변화량은 뭘 계산하는 것이죠? 정적분 값이, 정적분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속도함수 정적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조금 색을 칠해놨는데요. 이 노란색은 빨간 그래프를 쫓아서 정적분하는 것이고 이 연보라색은 파란색 직선을 따라서 정적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정적분으로 나누어서 더했더니 1이더라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0부터 3까지 먼저 정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테그랄 하고 쓰겠습니다.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어떤 함수 정적분하는 것입니까? 이거 정적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t제곱 더하기 t 더하기 2dt. 그러면 부정적분 한번 구해주면 마이너스 3분의 1 t 세제곱 더하기 2분의 1 t 제곱 더하기 2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0에서 3까지 계산을 해주면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주면 3, 3, 9에서 마이너스 9 그리고 더하기 2분의 9 하고 나타나고 더하기 3이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3 해서 마이너스 2분의 6, 2분의 3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느 부분 정적분 해주면 되겠습니까? 이 삼각형 정적분 하는데 우리 삼각형은 굳이 정적분 계산하지 않습니다. 그냥 넓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몇이 되겠습니까? 제가 여기를 밑변으로 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이것에서 이거 빼는 것이니까 k분의 4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그럼 높이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이거 아까 저희가 찾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유점의 좌표는 3, 마이너스 4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높이는 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른쪽 부분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해주겠습니다. 이거랑 더할 거라 그냥 더하면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2분의 3 더하기 넓이가 지금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붙이겠습니다. 2분의 1 곱하기 가로의 길이 밑변의 길이는 k분의 4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k분의 4 그리고 높이는 4 하고 표현되는데 이것의 값이 1이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약분하면은 몇이 되겠습니까? k분의 8은 하고 표현이 되고 이것은 이쪽으로 넘기고 이쪽으로 넘기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k는 16 하고 나오겠습니다. 정답은 16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19번은 운동 방향을 바꾸다 라는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은 속도함수 정적분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을 아는가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5 이하의 두 자연수 AB에 대해서 열린 구간 0, 2파이 사이에서 정의된 함수 A sin x 더하기 B의 그래프가 x는 파이와 만나는 점의 집합을 A, y는 1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B, y는 3과 만나는 점의 집합을 C라고 했습니다. 그 세 집합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3개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세 직선들이 A sin x 더하기 B하고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이 3개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걸 만족하는 순서쌍을 찾아서 A 더하기 B의 최대값, 최소값을 찾아서 다시 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A sin x 더하기 B를 그려놨습니다. 그럼 여기가 가운데가 B가 되고 여기가 B가 되고 위에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B 더하기 A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B 빼기 A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주기가 한 주기 2파이하고 나타나는데 여기가 파이인데 X는 파이랑 만나는 점, 이 노란 점 이미 하나 결정이 돼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 BC가 두 개의 점들을 서로 만들어내면 좋겠습니다. 그럼 Y는 2라고 Y는 3이 어떻게 걸치는가를 기준으로 할 텐데요. y는 1은 b 위로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b 자연수니까 1 이상이어서 y 이퀄 1은
기껏 올라가 봐야 여기 B에까지만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경우로 나눠놨는데요. 이렇게 양 끝에 접하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B 더하기 A가 3이고 B 빼기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변변 더해서 2로 나눠주면 B가 2고 그러면 A는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1,2 하나 찾고 가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이 B 빼기 1보다 작습니다. 그러면 B 빼기 A가 1보다 크고 그 다음에 3은 또 어떻습니까? 3은 B 빼기 A보다 커서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주면 좋겠습니다. 여기 두 점, 여기 한 점. 그럼 3은 어디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B 더하기 A까지 갈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점에서 만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뭐가 눈에 띄십니까? 여기 B 빼기 A가 2라고 3 사이에 있으니까 B 빼기 A가 몇이 되겠습니까? B 빼기 A는 2가 돼서 B는 A 더하기 2 하고 보기 좋게 쓰겠습니다. B는 A 더하기 2고 그리고 또 뭘 만족해야 되겠습니까? A 더하기 B는 3보다 커져야 되겠습니다. B 더하기 A는 3보다 크다. 이 조건을 만족하겠습니다. 그런 순서상을 쓸 텐데요. 1 대입하면 3이 되겠습니다. 더하면 3보다 크고 그 다음에 2 대입하면 4인데 만족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3 대입하면 5가 돼서 또 만족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있습니까? B가 여기에 걸치면 결국 점 하나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B가 3인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는 뭐가 되겠습니까? B가 3이다 하고 체크해놨습니다. B가 3입니다. 그러면 1이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1은 뭐보다 커야 되죠? B-A보다 1이 크면 좋겠습니다. 다시 쓰면 B는 어떻습니까? B는 A 더하기 1보다 여기다 한번 다시 쓰겠습니다. B-A가 1보다 작아야 되는데 우리 이거 3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는 어떻습니까? A는 2보다 커져야 되겠습니다. 만족하는 순서상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3,3이 있겠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겠습니까? 4,3도 있고 그 다음에 5,3도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1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B가 1입니다. 그러면 3은 어디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3은 B 더하기 A보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B가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 들어가니까 A는 뭐보다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까? A는 2보다 크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순서상 찾았습니다. 3,1이 있고 그 다음에 4,1이 있고 5,1 하고 순서상을 3개 더 찾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찾았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의 최대 최소 찾으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A 더하기 B를 해주면 3이 되고 이 경우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6, 여기는 8, 그리고 여기도 6, 여기는 7, 여기는 8, 그리고 또 계속 찾겠습니다. 여기는 4, 여기는 5, 그리고 여기는 6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최대값이 몇이 되겠습니까? 최대값 여기 이 경우 8이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최소값은 어디 있겠습니까? 최소값은 이 경우 1하고 2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최대값 곱하기 최소값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몇 곱하기 몇이 되겠습니까? 8 곱하기 3 해서 8, 3, 24. 정답은 24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0번은 삼각함수 그래프와 직선의 교점의 개수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1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1번을 보시면 최고 창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했습니다. 조건가를 보시면 f'a가 0 이하인 실수 a의 최대값이 2라고 했습니다. 감소하는 구간에 최대값이 존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합을 보시면 fx는 k 함수값이 k인 그러한 x들을 모았더니 3개 이상이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최소값이 존재하고 3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y는 k라는 직선하고 fx가 만나는 점이 3개 이상 그러면 4개도 만날 수 있겠습니다. 일단 3개 이상 만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밑에 있는 4차 함수처럼 극대점들이 이렇게 극대점 하나, 극소점 2개 이런 식으로 생겨야 3개 이상의 그림이 나타나겠습니다. 3개 이상의 교점이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그림을 가지고 한번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그림은 어떤 그림입니까? 4차 함수의 유일한 대칭성을 갖는 4차 함수, 극소값이 같은 4차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감소하는 범위들이 있겠습니다. 이 감소하는 범위에 대해서 감소하는 범위의 최대값, 그러면 여기가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함수값이 k가 되게 하는 y는 k 이런 직선하고 교점이 하나, 둘, 셋, 넷, 3개 이상 여기 위에 3개가 되고 4개 하고 만나는 이 범위를 체크를 했을 때 최소값이 3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 함수값을 a 그리고 여기 함수값을 b라고 하면 k는 어떤 범위에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는 두 점에서 만나니까 k는 a보다 크고 그 다음에 b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최소값이 3분의 8이라고 했는데 이 경우는 최소값이 존재하지 않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소하는 구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감소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2라는 뜻이죠? 여기가 2구나 하고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3분의 8은 어디겠습니까? 여기 세 점 보이시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해서 여기까지 하나, 둘, 셋 해서 여기가 3분의 8이구나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건이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습니까? F'1이 0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럼 제가 여기가 1이다 라고 한번 체크를 해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F0이 0이어야 되는데 여기가 1이면 어떻습니까? 여기 왼쪽은 전부 3분의 8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래서 0에서 0이 나올 수가 없겠습니다. 이쪽이 만약에 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x는 1하고 나타나면 마찬가지로 3분의 8 이상이어서 F0이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는 왜 안 됩니까? 맞습니다. F0이 0이라는 조건에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경우도 감소하는 범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감소하고 그 다음에 여기 감소해서 어디가 최대값이 되겠습니까? 여기가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최대가 되는 x값 2하고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3점 이상에서 만나는 k가 존재하겠습니다. 여기 3점에서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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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 하고 나타나고 여기도 몇이라는 뜻이죠. 여기가 3분의 8이구나 하고 찾고 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1이거나 여기가 1인데 여기 보시면 3분의 8 밑에 있는 부분들이 생겨서 F0이 0이 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뭘 하겠습니까? 이제 정보들을 다 데려왔으니까 fx를 구체적으로 찾아야 되는데요. 3분의 8에서 2에서 접하고 뚫고 가는 점 2개 해서 찾으셔도 좋고 F'1이 0이고 F'2가 0인 걸 활용해서 찾아도 좋겠습니다. 근데 여기 문자 2개가 들어가면 조금 처리하기가 연립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F'1, 0, F'2, 0 이걸 활용해서 접근 한번 해보겠습니다. 즉 F'X는 하고 체크를 하는데 최고 차이 계수가 4였으니까 4 앞에 빼고 F1이 0이고 2에서도 0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는 모르니까 x-m 하고 두겠습니다. 이거 전개를 해야 되는데요. 3차 방정식의 세근 해서 세근 다 더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x세제곱 마이너스 m 더하기 3x제곱 그 다음에 둘씩 곱해서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3m 더하기 2x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2m 하고 다 곱해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fx를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fx 적분하면 4x 세제곱이니까 x 4제곱 그리고 3으로 나눠주니까 3분의 4 m 더하기 3x 세제곱 하고 나타나고 여기 또 전개해주면 2배의 3m 더하기 2x의 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이너스 8mx 하고 해주고 F0이 0이니까 뒤에 상수항을 안 쓰겠습니다. 그럼 m을 찾기 위해서 이제 뭘 쓰겠습니까? 맞습니다. 여기 요점 2일 때 함수값이 3분의 8이구나 이걸 쓰겠습니다. 그래서 F2를 한번 체크를 해주면 2는 4, 46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분의 몇이 되겠습니까? 8, 4, 32 그리고 m 더하기 3 하고 쓰겠습니다. 여기는 8 하고 나타나고 3m 더하기 2 하고 쓰고
2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6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m을 먼저 정리를 해주면 8, 3, 24m에 마이너스 16m을 하면 8m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8, 3, 24 해서 마이너스 3분의 8m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상수 정리를 해주면 16이 남고 여기는 마이너스 32 그리고 8이 16 해서 0이 되겠습니다. 생각보다 계산은 간단하게 나타나겠습니다. 이것의 값이 3분의 8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m이 몇이라는 뜻입니까? m이 마이너스 1이구나 하고 찾았습니다. 우리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F3의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F3의 값은 하고 어디다 대입하겠습니까? 여기다가 잘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럼 3을 대입하면 3399, 81 하고 나타나고 마이너스 4, 4하고 여기 3 하나 약분해주면 4 곱하기 9 해주고 계속 써보겠습니다. m이 몇이라고 했습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2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3392, 18 해주고 괄호 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8이고 8, 3, 24 하고 계산이 되겠습니다. 계산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긴 428, 98이 72, 마이너스 72 하고 나타나고 여기 81 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이 있고 24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90이 되고 이렇게 둘이 더하면 10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15, 정답은 1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1번은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확인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계산이 조금 험악하지만 차분하게 잘 정리하셔서 정답을 끌어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22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2번 문제를 보시면 수열 A에는 A2는 마이너스 A1과 같고 n이 2 이상인 경우는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귀납적으로 정의된 이 조건을 보시면 루트 n이 자연수이고 그러면 n이 제곱수일 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n이 제곱수이면서 an이 양수여야만 이쪽을 쫓아가니까 이것은 제법 뻑뻑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앞에 거에서 하나씩 앞에 항에다 하나씩 더해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루트 n이 자연수가 되는 n제곱수는 15까지 가야 되니까 어떤 게 있겠습니까? 4하고 9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5 체크하고 A9 체크할 때 조심해서 A10 체크할 때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A1을 A1으로 데리고 다녀서 구하기에는 조금 쓰기가 불편하니까 A1을 K라고 하겠습니다. A1을 K라고 하면 A2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마이너스 K 하고 표현되고 A3은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씩 더한다고 했습니다. 1-K 해주고 그 다음에 A4는 어떻게 또 계산되겠습니까? 하나를 더해주니까 2-K 하고 표현해 놓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A4까지 왔으니까 A5 조심해서 쓰자고 했습니다. A5를 체크를 하는데 A4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 이하인지가 중요하겠습니다. A4는 2-K인데 0보다 큰 경우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2보다 작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럴 때 A5는 어떻게 나타나죠? 양수니까 A4-2 곱하기 A2를 해줘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4 2-K이고 A2에다 마이너스 2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2K가 되고 K 더하기 2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띵띵띵 해서 A 몇 가지 가겠습니까? A9까지 가는데 A9는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하나씩 계속 더해줘 왔으니까 차이가 4나니까 4를 더하겠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6하고 나타나는데 A9도 양수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실제로 마이너스 6보다 크고 2보다 작은 범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A10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9가 양수니까 A9-3 곱하기 A3 해주겠습니다. A9 K 더하기 6이었고 3에 마이너스 3배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K 하고 나타나고 4K 더하기 3 하고 A10이 나타나겠습니다. 4K 더하기 3 하고 나타나는데 우리 어디까지 가고 싶다고 했습니까? A15까지 가고 싶은데 그 다음부터는 계속 하나를 더해주니까
총 5개를 더해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K 더하기 8이고 4K 더하기 8이 1이 되는 K를 체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4분의 7 하고 나오는데 범위에 맞습니다. 따라서 하나를 찾았습니다. 이번에 또 어디 하겠습니까? 여기가 0 이하인 범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띵띵띵 똑같이 와서 A9하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A9가 K 더하기 6이었는데 이번에는 0 이하인 범위를 체크해보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K는 마이너스 6보다 작거나 같고 공통 범위가 마이너스 6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A10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10에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그 다음부터는 걸리는 게 없으니까 A15까지 가겠습니다. A15까지 가면 이를 몇 번 더해 주겠습니까? 6번 더해 주겠습니다. 그래서 K 더하기 12 이것이 1이 되는 K를 찾아보자 그런 뜻인데 K는 마이너스 11 나오고 이것도 범위에 만족하겠습니다. 하나 더 찾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 경우는 다 했습니다. 어떤 경우가 남았습니까? 두 번째 반대 경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A4를 체크를 했는데 A4가 2-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어떻습니까? K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에서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A5 어떻습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조건에 안 맞으니까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A9까지 가겠습니다. A9까지 이를 몇 번 더합니까? 5번을 더하니까 7-K 하고 나타나는데 A9가 0보다 크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는 2 이상 7 미만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범위에서 A10이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9-3 곱하기 A3 하고 계산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7-K A3에다 마이너스 3을 곱해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 3 더하기 3K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2K 더하기 4하고 A10이 표현되겠습니다. 또 띵띵띵 해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A15까지 가는데 5칸 가겠습니다. 그러면 2K 더하기 9가 되고 이것이 1이 되는 그러한 K를 찾아라 하는데 K는 양수여서 도저히 1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이 경우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어떤 경우가 남았습니까? A9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7-K가 어떻기를 원합니까? 7-K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K는 7 이상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7 이상인 범위에서 답이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A10 어차피 조건에 안 맞으니까 어디까지 또 띵띵띵 가겠습니까? 15까지 그냥 또 띵띵띵 하고 하나씩 더해서 가겠습니다. 그러면 총 6개를 더해주는 거니까 13-K는 1이 되는 그러한 K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K는 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K는 12 하고 나오는데 범위에 맞습니까? 범위에 맞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찾았습니다. 우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K가 A1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A1의 값에 곱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세수의 곱을 구할 텐데요. 음수 2개, 양수 1개 하니까 전체적으로 부호를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4분의 7 곱하기 11 곱하기 12하고 계산하겠습니다. 그러면 7 곱하기 11 곱하기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11 곱하기 3 해주는데 7, 3, 21 이것을 11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231, 정답은 231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2번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 순추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도 수열 문제이고 미적분 22번도 수열 문제였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를 보시면 탁자 위에 놓인 4개의 동전에 대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고 했습니다. 4개의 동전 중 임의로 1개의 동전을 택하여 한번 뒤집습니다. 처음에 3개의 동전은 이렇게 앞면이 보이고 1개의 동전은 뒷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습니다. 위의 시행을 5번 반복한 후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 보이도록 놓여 있을 때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일 확률을 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동전 앞면이 3개, 뒷면이 이렇게 한 개 놓여 있는 이 동전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록 하라는 것이 되겠습니까? 같은 면이 보여라 그러면 전부 앞면이 보이거나 전부 뒷면이 보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지금 순서대로 A, B, C, D라고 문자를 줬습니다. 그러면 앞면이 다시 앞면이 보이려면 어떤 A가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제가 A라고 하는 것은 이 동전을 몇 번 건드리는가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A가 몇 번 나와야지 다시 앞면이 앞면이겠습니까? A는 짝수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B도 마찬가지로 짝수번 나와야지 짝수번 택해져야지 다시 앞면이 되겠습니다. C도 짝수번 택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D는 어떻게 씁니까? 뒷면에서 앞면으로 와야 되니까 D는 홀수번 택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모두 5번 택해야 되는데 짝수번이 예를 들어서 앞면이 4번 택해지고 그 다음에 이거 홀수번 택해줘야 되니까 적어도 한 번 택해지겠습니다. 그 다음 또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2번씩 나눠서 택하고 여기는 택하지 않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0번 택하고 그대로 앞면이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5번 택하는 총 3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 경우에 대해서 한번 해볼 텐데요.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한쪽 앞면이 4번 택해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른 번 0번 택해지고 뒷면이 1번 택해지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A가 4번 나오고 그 다음에 D가 1번 택해지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느 것 중에 A, B, C 어느 것 중에 4번이 택해지는지를 선택해야 되니까 3, C,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순서 줘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순서대로 택해야 되기 때문에 순서를 주면 5팩토리얼 나누기 4팩토리얼에서 그냥 5가지 5, 3, 15 총 15가지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번, 0번, 그리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1번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B, C 셋 중에 누구를 2번 택할지를 정해야 되니까 3, C, 1, 먼저 한번 나열해 보겠습니다. A가 2번 나왔고, B가 2번 나왔고, D가 1번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 B, C 셋 중에 누구를 2번씩 택할까? 3, C, 2 정하고 그 다음에 이거 순서를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들어있는 경우의 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이거 나눠주면 30하고 계산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90가지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또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2, 0, 0 그리고 여기 3번 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A 그리고 D가 3번 나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 중에 2번 A, B, C 중에 어떤 것 중에 2번을 택할지를 선택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C1 곱하기 이거 순서 줘야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그래서 2팩토리얼 3팩토리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3 곱하기 10 해서 3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몇 번 택하죠? 전부 이것들은 0번씩 택하고 택하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D만 5번 택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D가 몇 번 나오는 것입니까? D만 5번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 대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몇 가지인지 한번 더해보고 가겠습니다. 더해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거 다 더하면 요것끼리 먼저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46이 되고 여기다 더해주면 136, 이 경우는 총 136까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경우도 할 텐데요. 화면을 조금 정리해 놓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부 뒷면이 나오는 경우 한번 보시면 앞면이 뒷면으로 바뀌어야 되니까 A는 몇 번 나와야 되겠습니까? A는 홀수번 나와야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B, C도 다 홀수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D는 이번에 어떻습니까? 뒷면에서 뒷면으로 가니까 D는 혼자 짝수번 나와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한 번, 그리고 여기 2번, 그 다음에 여기 3번 그리고 여기 한 번, 여기 0번 이런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2가지 경우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한 번, 2번 그러면
A, B, C가 한 번씩 나오고 D가 두 번 나온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는 A, B, C 선택하는 거 한 가지시니까 한 가지고 순서만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것이 있는 또 순열이 되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만 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6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세 가지, 세 번, 한 번, 한 번, 여기 0번 이렇게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A 그리고 B, C 하고 나타나는 건데 어떤 것을 세 번 택할지 A, B, C 중에 한 번 선택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31 곱하기 그리고 같은 것이 있는 경우의 수, 순열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나누기 3팩토리얼 해주니까 3 곱하기 20 해서 6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도 다 더해보겠습니다. 이 경우 더하면 60 더하기 60 해서 총 몇 가지가 나타나겠습니까? 이 경우는 120까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 구했습니다. 우리 이제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여기 136까지, 여기 120까지 조건부 확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 더하기 120분의 하고 쓰겠습니다. 136 더하기 120분의 모두 앞면이길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136 하고 나타나고 약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4로 약분하면 4, 32, 4, 46, 여기 34, 그리고 여기는 3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여기 17, 여기 17, 여기 1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확률은 뭐 더하기 뭐가 되겠습니까? 17 더하기 15분의 17 하고 나타나는 셈이니까 계산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32분의 17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조건부 확률 문제가 되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경우의 수를 셌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확률과 통계 30번 문제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집합 x가 -2, -1, 0, 1, 2 이렇게 5개의 원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집합 x를 정의역으로 하고 공역으로 하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x의 모든 원소 x에 대하여 이것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건란을 보시면 이 만족하는 모든 x의 -2, -1, 0, 1에 대하여 이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무슨 함수라는 뜻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감소함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건 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볼 텐데요. 조건 가를 보시면 제가 조금 표로 미리 그려놨습니다. -2, -1, 0, 1, 2 이것에다 함수값 각각의 함수값들을 더한 값들이 다시 집합 x의 원소가 되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값이 -2, -1, 0, 1, 2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가 f-2가 -2면 -4여서 충족되지 않겠습니다. -1도 대입하면 -3이어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0, 1, 2 세 개의 값이 되는구나 하고 제가 색을 칠해놨습니다. 이것도 같은 방법으로 f-1에 -2가 들어오면 -3이 돼서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1, 0, 1, 2 네 개 중에 하나의 값을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다 만족하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2가 들어오면 3이 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이 경우는 1이 들어오면 3이 되고 2가 들어오면 4가 돼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따라서 이 색칠해 놓은 값들이 f-, f-1, f0, f1, f2 이 중에 하나의 값들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전체 감소함수에서 f-2가 -2, -1 또는 이것이 되거나 f1이 이렇게 되는 이 하얀색의 함수값들을 택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서 빼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표를 제가 좀 줄여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떤 조건을 먼저 쓰겠습니까? 전체 경우의 수를 세는데 일단 전체 경우가 뭐가 되겠습니까? 감소함수가 되겠습니다. 감소함수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맞습니다. 순서는 저희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복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복 허락했습니다.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순서는 고려하지 않고 중복은 허락했습니다. 그러면 뭘 쓰겠습니까? 중복 조합을 쓰겠습니다. 몇 개에서 몇 개를 택하겠습니까? 5개에서 5개를 택하는 중복 조합을 쓰면 9C
4하고 표현되겠습니다. 9C4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9, 8, 7, 6 써주고 4, 3, 2, 1 하고 나누겠습니다. 그러면 4하고 2, 8 나누고 3하고 하면은 9 곱하기 7 곱하기 2가 되겠습니다. 9, 7에 63을 두 번 더하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126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뭐 한다고 했습니까? 이 하얀색의 함수값들을 갖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 여집합을 구해서 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집합을 구하기 위해서 제가 또 좀 표를 보기 좋게 좀 미리 구해놨습니다. 그러면 표를 보고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은 뭐가 되겠습니까? f-2가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이 밑에 있는 f-1, f0, f1, 2는 감소함수니까 -2보다 작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2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이 경우는 한 가지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여기 한 가지 하고 좀 써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f-2가 어떤 함수값을 갖는 경우입니까? -1이라는 함수값을 갖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함수값들은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니까 -2와 -1 중에 하나씩 갖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두 개 중에서 네 개를 택하는 중복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5C, 4, 5C, 1 해서 한 5가지가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하기 5가지 하고 옆에다 써놓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2는 이제 됐고 f-1이 -2라는 함수값을 갖는 경우를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2보다 밑에 값들은 함수값들은 작아야 되니까 전부 -1을 갖겠습니다. 그럼 f-2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여기 있는 5개의 값들을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경우는 f-2가 선택하는 거 5가지, 아래는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5가지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5가지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리고 뭐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교집합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어떤 거랑 교집합이 되겠습니까? f-1이 -2랑 -2를 택했을 때 여기도 f-1이 -2를 택하는 경우를 빼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렇게 해서 여기도 이렇게 한 가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교집합이 전부 몇 개 생기겠습니까? 맞습니다. 2개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1, -2 해주면 이 경우에 나타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겠습니까? 9가지 하고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밑에 있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f-1이 f1의 함수값이 몇인 경우 체크해 보겠습니까? 2가 되는 경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위에 것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결국 2만 갖겠습니다. 아래는 작거나 같으니까 f2의 값은 이 5가지 다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 곱하기 5 해서 1 곱하기 5 해서 여기는 총 5가지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뭐 하겠습니까? f2가 1의 함수값을 갖는 경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보다 위에 것들은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1, 2 중에 하나씩을 택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2H4 해서 5C1 이것도 5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이번에는 f2가 함수값을 2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여기도 한 가지 경우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뭘 체크하겠습니까? 교집합 체크해 보겠습니다. f1이 2가 되는 이쪽에서 공통의 경우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다 2를 택하고 여기 1 택하는 한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 다 2를 택하는 또 한 가지가 교집합으로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위의 경우에처럼 전체적으로 교집합이 몇 개 생기겠습니까? 2개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5 더하기 5 더하기 1에서 빼기 1을 몇 번 하겠습니까? 2번 해서 여기도 9가지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그럼 다 구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전체 126가지에서 성립하지 않는 여집합 9가지 18가지를 빼겠습니다. 그래서 126-9 곱하기 2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9 곱하기 2를 해주면 18개를 빼주니까 108, 정답은 108가지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은 함수의 개수 묻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복조합을 활용해서 풀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모의평가 미적분 26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6번 문제를 보시면 양수 t에 대하여 곡선 이것이 두 직선 y는 t와 만나는 점 A 그리고 y는 OT와 만나는 점을 B라고 했습니다. B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을 점 C라고 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를 ST라 할 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 A하고 점 B의 좌표를 T에 관해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왼쪽에 좀 쓰겠습니다. 점 A의 좌표를 알파 콤마 T 하겠습니다. 점 A의 좌표가 알파 콤마 T 해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파를 여기에 대입한 값이 T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의 알파 제곱 마이너스 1은 T 하고 나타나고 2의 알파 제곱은 넘기면 1 더하기 t가 돼서 알파 제곱은 ln 1 더하기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알파 양수인 줄 아니까 루트를 씌워서 양의 값으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ln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점 B의 좌표도 베타 콤마 5t 하고 표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1은 5t 하고 똑같이 표현되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제곱은 ln 1 더하기 5t 하고 표현이 되고 마찬가지로 베타 양수이니까 베타는 루트하고 ln 1 더하기 5t 하고 써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대입해서 써야 되는데요. ST 먼저 한번 체크하고 가겠습니다. 이제 ST를 구해보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2분의 1 곱하기 어디를 밑변으로 보죠? BC를 밑변으로 보고 이 길이를 높이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X좌표 알파였고 여기 X좌표 베타여서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로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는 뭐가 되겠습니까? O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밑변의 길이는 OT가 되고 높이는 베타 빼기 알파 하고 표현되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대입해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뭘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t 루트 t로 나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써보겠습니다. t 루트 t분의 st 해주면 t 한번 약분하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 하고 남고 루트 t 하고 써주겠습니다. 루트 t분의 1 해주고 베타 빼기 알파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베타 빼기 알파 그대로 쓸 텐데요. 한 번만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ln 1 더하기 5t 그리고 빼기 루트 ln 1 더하기 t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루트 t에 여기저기 나눠주겠습니다. 그러면 2분의 5만 남겨주고 곱하기 이제 큰 근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루트하고 써주면 t분의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t분의 ln 1 더하기 5t 하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또 큰 루트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t분의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t분의 ln 1 더하기 t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면 t가 뭐로 가고 있습니까? t가 양의 0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극한값 몇입니까? 맞습니다. 이거 극한값 5고 여기는 극한값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에 2분의 5가 남고 곱하기 뒤에는 루트 5만 남겠습니다. 근호 안에 5가 남고 그 다음에 뒤에는 근호 안에 1이 남아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6번은 로그 함수의 극한과 도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27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7번 문제를 보시면 1보다 큰 상수 A와 0보다 큰 실수 T에 대하여 곡선 이것 위의 점 A에서의 접선을 L이라고 했습니다. 점 A를 지나고 직선 L의 수직인 직선, 이거 우리 보통 법선이라고 부릅니다. X축과 만나는 점 B,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 할 때 선분 AB분의 선분 AC의 길이 이 B의 값이 T는 1에서 최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때 A 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법선 찾으려면 일단 이 접선의 기울기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접선 L의 기울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도함수의 T를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A의 T제곱 그리고 ln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법선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이것분의 1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A의 T제곱 ln A분의 1 하고 나타나고 x 마이너스 T 더하기 A의 T제곱 하고 쓰겠습니다.
이 직선에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y가 0일 때 x값 체크하는 것이니까 이쪽으로 넘겨서 곱해주고 t를 더해 주겠습니다. 그러면 t 더하기 a의 2의 t제곱 ln a, 0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점 C의 좌표는 또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y절편이니까 0 대입해주면 또 한번 써보겠습니다. a의 t제곱 ln a분의 t 그리고 더하기 a의 t제곱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ab분의 ac 해줘야 되는데 ab분의 ac 쓰기 번거로워서 제곱으로 가보겠습니다. ab의 제곱하고 루트를 제곱해서 없애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c의 제곱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t,a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ac하고 체크를 해주는데 좀 멀어서 a좌표도 여기다 조금 써놓고 가겠습니다. 여기 t,a의 t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AC 하겠습니다. t제곱하고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거 빼서 제곱하는 거니까 그냥 이것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AT ln A의 제곱 그리고 t제곱하고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로 나누라고 했습니까? AB 제곱 해주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x좌표끼리 차의 제곱은 저것만 남겠습니다. 그래서 A의 2t 그리고 ln A의 제곱하고 이거 제곱하겠습니다. 그러면 더하기 A의 2의 t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분자 먼저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좀 내려와서 쓰겠습니다. 그러면 A의 t 그리고 ln A의 제곱하고 표현이 되는데요.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이거 t제곱으로 묶어내겠습니다. 그러면 뭐만 남겠습니까? 분자에 이제 이걸로 묶으면 이것이 하나 남아 있겠습니다. 그러면 A의 t ln A의 제곱 남고 이쪽은 더하기 1만 남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모도 제가 좀 묶을 텐데요. 뭘로 묶겠습니까? 이거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A의 2의 t제곱하고 묶으면 여기는 A의 4t제곱이니까 A의 t ln A의 제곱 이런 형태로 남겠습니다.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가로가 없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맞습니다. 가로 없어도 되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이제 보세요. 이거하고 이거 어떻습니까? 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뭐 하겠습니까? 이렇게 약분해서 없애겠습니다. 양수니까 약분이 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할 텐데요. ln a는 상수니까 ln a 제곱하고 밖으로 조금 빼내 쓰겠습니다. ln a의 제곱분의 1하고 나타나고 나머지는 이제 t에 대해서 쓰는데 여기 t제곱 있고 여기는 a의 2t제곱 여기도 a의 2t제곱 해서 a의 몇 t제곱이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우리 이걸 뭘 구해야 되겠습니까? 이것을 언제 최대가 되는가 하고 체크를 해줘야 되겠습니다. 이거 무슨 함수입니까? 2차 함수의 지수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 지수함수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맞습니다. 0 이상 해가지고 해서 제가 여기다가 왼쪽에다 좀 써보겠습니다. ft 하고 표현을 해주면 ft는 t의 제곱 2의 a의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거 어떤 그래프겠습니까? 0에서 접하고 전체적으로 0 이상인데 t가 무한대로 가면 0으로 점점 접근하겠습니다. 즉 뭐가 되겠습니까? x축이 점근선이 되는 이러한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함수 형태를 띠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우리 그리고 이 점들을 어떻게 찾습니까? 미분에서 미분계수 0 되는 점 여기 극점 먼저 체크를 할 텐데요. 문제에서 t의 범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0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오른쪽 범위에서 우리 최대값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극대에서 최대가 나타나고 요점에 x좌표가 1이 되는구나 라는 걸 금방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함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f'x는 하고 미분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의 마이너스 4t제곱 하고 나타나고 이거 먼저 미분하면 2t 하고 표현이 되고 이거 놔두고 이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4t제곱 그리고 ln a 하고 남겠습니다. 뭘로 묶어내겠습니까? 2t로 한번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1-2t ln a 하고 남고 a의
a의 마이너스 4t제곱하고 뒤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0에서 아까 우리 예상했던 대로 극소점이 되고 요 점에서 극대가 나타나는데 요 점의 x좌표가 t좌표가 몇이라는 뜻입니까? 1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정리해주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거 0되는 t값 여기서 체크를 하는데 따라서 t는 하고 체크를 해주면 2ln a분의 1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1이 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ln a는 2분의 1 하고 나타나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a 값은 2의 2분의 1제곱 또는 루트 2라고도 쓰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7번은 어떤 문제입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t에 관한 식을 찾았더니 어떤 함수가 되었습니까? 2차 함수 곱하기 감소하는 지수함수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 그래프 형태 EBS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28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8번 문제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는 합성함수 미분법을 썼습니다. 이번에는 역함수 미분법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함수 fx가 다음과 같이 a 이상인 경우는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의 곱함수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함수이고 27번에서도 이 함수를 이용해서 풀었습니다. x가 a보다 작으면 직선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a를 대입해 보면은 4,2의 a제곱, 여기도 4,2의 a제곱, x 이퀄 a에서 연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 개형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 더하기 2에서는 x축에 접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고 x가 양의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러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0에 접근하겠습니다. x축이 점근선이 된다는 뜻이고 전체적으로 0 이상이니까 x축 위의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기겠습니다. 이렇게 생기는 그래프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래프 좀 그려놓고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려진 그래프를 보고 한번 계속 해석해 보겠습니다. 어디가 a 더하기 2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a 더하기 2라고 했고 여기가 a라고 했습니다. a에서 서로 연속이고 a보다 작으면 어떻다고 했습니까? 이렇게 직선으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직선 조각하고 이 곡선 조각이 붙어서 새로운 함수 fx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조각조각 붙어진 그래프 형태를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또 다른 그려진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를 보고 할 텐데요. 왼쪽은 직선, 오른쪽은 이 곡선의 부분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실수 t에 대해서 fx는 t 하고 표현이 되는데 fx는 t 하고 제가 는 t라는 직선을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족하는 x의 값이 이렇게 몇 개 있겠습니까? 총 3개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장 작은 값을 gt라고 하자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gt가 나타나겠습니다. 이곳이 gt가 나타나는 곳인데 fx에 대입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다시 t가 나타나는 그러한 역함수 관계가 생기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기 밑에 있는 t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쭉 그리면 또 어디에서 읽어지겠습니까? 여기에서 t값이 읽어지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극대점보다 작은 것들은 계속 여기서 t값이 읽어지다가 극대점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극대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만나고 있는 값이 어떤 값이겠습니까? 여기 이렇게 한 점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가 또 gt하고 읽어지는 곳이구나 하고 체크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읽어지다가 이 극대값보다 커지는 곳에서는 다시 이쪽으로 옮겨가면서 읽어지겠습니다. 그걸 제가 선으로 좀 체크해 놓겠습니다. 제가 좀 미리 영역을 체크해 놨습니다. 어떻습니까? 극대값보다 작은 곳에서는 여기에서 x값들을 읽어주고 극대값보다 큰 t로 올라가면 여기에서 x값을 읽어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를 계속 읽어볼 텐데요. 최소값을 gt라고 했을 때 이 gt는 t는 이퀄 12에서만 불연속이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읽어주다가 x값을 이쪽으로 띄어서 읽어주게 되는 곳, 즉 여기에서 여기로 이렇게 점프하게 되겠습니다. 점프 불연속이 일어나는 곳이 한 군데 있는데 그곳이 어디라는 뜻이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이 극대값이 되는 t의 값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값이 몇이라는 뜻이죠. 2, 4, 2의 a제곱. 4, 2의 a제곱이 12가 된다라는 뜻이고, 그러면 2의 a제곱이 3이구나 하고 체크해서 오겠습니다. 좀 체크해 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다 해석했습니다. 이것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G'FA 더하기 2와 G'FA 더하기 6을 구해서 나눠라,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접근한다고 했습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할 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프를 하도 여러 번 그려가지고 극대점이 A라는 것을 설명 안 하고 그냥 찍고 왔습니다. 여기 제가 도함수 구했습니다. 도함수 구해서 도함수 0 되는 점을 이용해서 A 값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이거 제가 점프했는데 죄송합니다. 여기가 A고 A 더하기 2라는 것은 여기 도함수를 이용해서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G'FA 더하기 2 먼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FA 더하기 2가 어떤 값인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FA 더하기 2는 어떻습니까? 여기 A 더하기 2에서의 함수값 몇이죠? 0이 되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0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제로 GT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G0하고 나타나는 건데 G0은 이 왼쪽에서 읽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점의 x좌표를 제가 k라고 놓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gfa 더하기 2를 체크하는데 fa 더하기 2 함수값이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0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fk도 0이 되고 우리 왼쪽을 읽을 거니까 fk하고 대입해서 다시 써봤습니다. 즉 다시 한번 써보면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fa 더하기 2 이것을 체크를 하는데 fa 더하기 2 0이니까 0 대신에 제가 뭘 쓰겠습니까? 여기에서도 0이 되고 이쪽 부분에서 읽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fk 해주고 fk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k가 되는 그러한 관계를 갖겠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G'FA 더하기 2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요. G'FA 더하기 2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FA 더하기 2를 체크하는데 뭘 체크한다고 했습니까? G'FK를 체크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서로 역함수 관계이니까 F'K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F'X 먼저 체크를 구해주면 직선이니까 미분하면 기울기 읽어오겠습니다. 2의 a제곱하고 읽어오는데 2의 2a제곱하고 읽어오겠습니다. 그런데 2의 a제곱이 3이니까 3, 3, 9 상수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F'K도 몇이 되겠습니까? 9하고 나타나서 이것의 값은 9분의 1 하고 읽어주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FA 더하기 6에 대한 값을 우리가 추적을 해야 되는데요. FA 더하기 6하고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대입하겠습니까? 여기에 대입해서 6 대입하면 4, 4, 16, 2에 a 더하기 6제곱, 그런데 2의 a제곱이 3이니까 48, 2의 6제곱하고 나타나고 이것은 극대값 12보다 무척 크겠습니다. 따라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좀 위쪽에다 표시를 해봤습니다. 여기가 a 더하기 6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여기는 48, 2의 6제곱, 즉 fa 더하기 6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쫓아오면 여기가 a 더하기 6인데 여기에서 GFA 더하기 6이 A 더하기 6이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1대1 되는 관계가 그대로 생기니까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F'A 더하기 6을 구해서 역수로 가보겠습니다. 따라서 F'A 더하기 6을 하는데 어디에 대입해주면 좋겠습니까? 여기 마침 도함수가 구해져 있습니다. 이 도함수에다 바로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이 곡선을 따라가니까 이것의 도함수에 대입하겠습니다. a 더하기 6이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는 6 들어가면 여기는 4가 되고 여기는 6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6, 4, 24 하고 나타나고 24, 2에 a 더하기 6제곱 하고 나타나는데 2의 a제곱 3이니까 여기 72, 2의 6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 끝났습니다. 대입해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 번씩을 써보겠습니다. 어떻게 쓰면 되겠습니까? G'하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FA 더하기 2의 값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여기는 G'FA 더하기 6의 값을 구하는데 다시 쓰면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G'FK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G'FK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G'FA 더하기 6하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대입해서 써주면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K9라고 했으니까 이거 9분의 1하고 역수로 들어가겠습니다. F'K분의 1이 역수로 오고 그 다음에 여기는 F'A 더하기 6이 역수로 이렇게 올라오겠습니다.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F' 몇이라고 했습니까? 72 2의 6제곱하고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죠? 9분의 1하고 쓰겠습니다. 따라서 계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98이 72, 8, 2의 6제곱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8번은 2차 함수하고 지수함수, 2차 함수와 지수함수 곱함수의 그래프 개형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역함수 미분법을 활용해서 접근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29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29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fx는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습니다. 두 양수 bc에 대하여 gx라는 함수가 fx를 활용해서 두 조각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 g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다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만 체크하면 되겠습니까? fx 원래 미분 가능한 함수니까 x = b에서만 연속성하고 미분 가능성을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x = b에서 연속성 먼저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극한, 우극한 체크를 하는데 여기가 우극한이고 여기가 자극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극한에는 함수값이 따라 들어가니까 특별히 함수값은 체크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g의 자극한 b-는 몇이 되겠습니까? 여기에 b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 b-c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b에서의 우극한은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fb 하고 표현이 되는데 이것이 g에서의 우극한 겸 함수값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또 뭐라고 했습니까? x = b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x = b에서 미분계수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G'B-는 뭐가 되겠습니까? 이거 미분해서 b 대입하는 거라 마이너스 F'B-C 하고 표현되고 그 다음에 오른쪽 위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F'B 하고 G'B 플러스 5 미분계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fx가 어떤 점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래프인가 체크하기 위해서 fx 그래프 개형을 한번 체크하기 위해서 도함수 구해보겠습니다. f'x는 하고 써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더하기 1 더하기 x제곱분의 2x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통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뭘로 통분하겠습니까? 1 더하기 x제곱분의 x까지 묶어보겠습니다. 1 더하기 x제곱분의 x로 묶어서 통분을 해주면 여기는 x-2 그리고 1 더하기 x제곱이 곱해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오른쪽은 2만 남겠습니다. 이거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x 세제곱 나타나고 그리고 마이너스 2x제곱 나타나고 더하기 x 있고 마이너스 2 플러스 2 사라지고 x로 묶어보니까 이거 x도 제곱, 여기도 완전 제곱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오른쪽에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x가 2개고 그 다음에 x-1제곱 이렇게 나타나고 분모는 1 더하기 x제곱 하고 있었습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항상 0 이상입니다. 항상 0 이상이다. 그러면 fx는 어떤 함수란 뜻이죠? 맞습니다. fx는 증가함수구나 라는 걸 알겠습니다. fx가 증가함수인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도함수 0되는 점이 0하고 1이 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x 완전제곱 2차식으로 표현되니까 x = 0하고 1에서 변곡이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알고 있겠습니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이 어떻게 생겼겠습니까? 제가 또 조금 그려놨는데요. 그래프는 정확하지 않지만 단지 증가하는 것과 0하고 1에서 변곡이 일어나는 그것을 강조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0이겠습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는데 그러면 우리 이런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찾은 이 사실하고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타났습니까?
미분에서 우리 뭐라고 했습니까? 이거 더하기 이것은 이것의 마이너스랑 같다. 지금 뭐라 그랬습니까? f 프라임 b 마이너스 c 더하기 f 프라임 b가 몇이라는 뜻이죠? 맞습니다. 이거 0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함수 항상 0 이상이라 그랬습니다. 0 이상인 거 둘이 더해서 0이니까 어떻습니까? f 프라임 b 마이너스 c도 0이고 그 다음에 f 프라임 b도 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함수 0 되는 거 0하고 1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bc 양수니까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b-c는 b보다 작아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b-c가 0이고 b가 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겠습니다. 즉 b하고 c는 둘 다 1이라는 것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겠습니까?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떻게 이동했고 어떻게 대칭 이동했는지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x가 b 이상, b는 우리 1이라고 했습니다. 1 이상인 곳에서는 원래 fx랑 같다고 했습니다. 이 그래프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이너스 체크하기 전에 fx-c는 c도 1이니까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겠습니다.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해서 제가 적당히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나타나고 이렇게 적당히 1만큼 평행 이동했습니다. 평행 이동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 점에 붙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시죠? 어느 점하고 어느 점이 붙어야 되겠습니까? 이 점하고 이 점이 대칭 이동을 통해서 x축 대칭 이동을 통해서 붙어줘야 되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가 x축이고 대칭 이동하면 이 부분이 어떻게 올라간다는 뜻이죠. 이렇게 올라와서 부드럽게 연결된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려진 그림 가지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정리했습니다. 이 회색 선까지 이 그래프가 원래 fx였습니다. 여기가 0, 0에서 변곡, 1에서 변곡하고 나타나고 오른쪽에 있는 회색 그래프는 x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디라고 했습니까? 접혀져서 올라가는 부분인데 서로 일치해야 되니까 여기가 같아서 여기가 까만색 선이 x축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접혀서 올라가서 파란 그래프가 돼서 부드럽게 연결된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어떠한 사실을 또 주목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보이십니까? 요 함수값하고 요 함수값 어떻다고 했습니까? 서로 x축 대칭에 대해서 절대값이 같고 더하면 0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 값 원래 어떤 값이었습니까? 이 값이었습니다. 이 값이다라는 건 뭐죠? 0에서의 함수값. 이거는 1에서의 함수값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0에서의 함수값하고 1에서의 함수값이 x축 대칭이니까 서로 더하면 0이구나 라는 사실을 안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뭘 계산하라고 했습니까? F0하고 F2를 더하면 0이구나 라는 뜻을 데리고 가자고 했습니다. F0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F0 들어가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여기다 0 넣으면 A가 되겠습니다. A 더하기 F1 대입하겠습니다. 여기다 쭈루룩 1 대입하면 3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1 더하기 ln 2 더하기 a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값이 0이니까 a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a는 2a는 하고 절로 넘기면 3분의 2인데 2로 나눠주니까 3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ln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라고 했습니다. b하고 c 각각 1이었습니다. 그러면 3분의 7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ln 2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몇을 곱하라고 했습니까? 이 PQ에다가 30을 곱하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30 곱하고 여기에 30 곱하겠습니다. 그러면 30을 곱하면 70이 되고 여기도 30을 곱해주면 15가 돼서 정답은 5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29번은 어떤 문제가 되겠습니까? fx의 일부분을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통해서 두 그래프를 부드럽게 이어붙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미분 가능한 곡선으로 완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25학년도 6월 고3 전국 모의평가 미적분 30번 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30번 문제를 보시면 함수 y는 10분의 루트 x 무리함수의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 y는 탄젠트 x, 탄젠트 그래프가 주어지겠습니다. 두 그래프가 만나는 모든 점의 x좌표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하여 n번째 수를 an이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다음 극한값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교점의 x좌표를 an이라고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10분의 루트 an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탄젠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an의 값이 10분의 루트 an으로 바뀌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탄젠트 an 더하기 1 빼기 an 보이시죠? 그러면 우리 뭐 하겠습니까? 덧셈 법칙을 써서 탄젠트 덧셈 법칙을 써서 전부 이꼴로 바꾸겠습니다. 탄젠트를 없애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기 써보겠습니다. 탄젠트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 덧셈 공식을 써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분자는 탄젠트 an 더하기 1 더하기 탄젠트 an 하고 표현이 되고 분모는 1 마이너스 탄젠트 an 더하기 1 곱하기 탄젠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 시계값에 제가 뭘 하겠습니까? 이것들을 각각 다 대입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입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분자 먼저 또 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표현되겠습니까? 10분의 루트 하고 표현이 되는데 10분의 1로 좀 묶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a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그리고 더하기 루트 an 하고 여기는 빼기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빼기고 여기는 더하기. 제가 좀 바꿔 썼습니다. 여기는 빼기 그리고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분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1 더하기 10분의 1을 미리 곱해주면 100분의 1이 되고 곱하기 여기는 루트 an 더하기 1 그리고 곱하기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하겠습니까? 분자 분모에 100을 곱해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100을 곱하면 여기는 10이 되고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루트 an 더하기 1 하고 나타나고 빼기 여기는 루트 an 그리고 분모는 100 더하기 루트 an 더하기 1 곱하기 루트 an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이걸 뭐 하라고 했습니까? 제곱해서 an에 세제곱하고 곱하라고 했습니다. 이 시계값을 제곱해서 곱해야 되는데요. 곱하기 전에 먼저 두 그래프의 교점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체크해 보면서 가겠습니다. 이 파란색 그래프가 10분의 루트 x 그래프고 이 빨간색 그래프들이 탄젠트 x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우리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체크를 할 것입니다. 왜 그렇죠? 무리함수의 정의역 때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제가 교점 표시를 좀 해놨는데요. 그럼 여기가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가 A1, 그 다음에 여기가 A2, 여기가 A3 하고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곳 여기가 A4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A5 하고 나타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보입니까? 점점 파란 그래프를 제가 조금 낮게 그렸는데요. 무리함수 x가 무한대로 가면 점점 무한대로 증가하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눈여겨 보이십니까? A1하고 바로 옆에 점근선 사이의 간격을 보시면 점점 줄어드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건 왜 그렇죠? 맞습니다. 탄젠트 함수는 이것을 점근선으로 해서 함수값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점근선에 붙습니다. 그러면 교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이 교점이 어떻게 나타나죠? 교점이 점점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점점 위로 올라가면 결국 이 an이 그 옆에 있는 점근선에 거의 붙겠습니다. 극한값이 점근선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an 더하기 2라고 an이 종국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파이로 점점 수렴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걸 제가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은 어디로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까? 파이로 수렴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극한값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림은 이제 조금 줄여놓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자고 했습니까?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 파이로 수렴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n이 무한대로 가면 an도 무한대로 가고 an 더하기 1도 무한대로 가니까 하나로 줄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런 경우에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을 다른 수열로 BN이라는 수열로 대체합니다. 그러면 BN은 어디로 수렴하죠? BN은 파이로 수렴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AN 더하기 1을 AN 더하기 BN이라는 수열로 대체해서 극한값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n이 무한대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AN은 n이 무한대로 가면 이것은 무한대로 가고 BN은 파이로 수렴하기 때문에 극한값 계산이 아주 수월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AN의 세제곱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어떻게 들어온다고 했습니까? 제곱으로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곱 들어가기 전에 먼저 제가 뭐 하겠습니까? 무한대 빼기 무한대에서 부정형이 있기 때문에 유리화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10 AN 더하기 1 더하기 마이너스 AN 하고 나타나고 여기는 어떻게 나타나겠습니까? 100 더하기 그대로 한번 쓰겠습니다. AN 더하기 1 우리 AN 더하기 1을 뭘로 쓰자고 했습니까? 이거로 쓰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AN 더하기 1 빼기 BN 하니까 여기는 그냥 BN 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써보겠습니다. AN 더하기 BN 곱하기 여기는 다시 AN 하고 남겠습니다. 그리고 유리화의 결과는 뭐가 남겠습니까? AN 더하기 1 루트 하고 다시 하고 쓰겠습니다. AN 더하기 BN 하고 남고 더하기 여기는 루트 AN 하고 써지겠습니다. 제가 뭐 한 거죠? AN 더하기 1 자리에 AN 더하기 BN을 다 대입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제곱도 붙였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극한값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BN은 아까 뭐로 간다고 했습니까? 파이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n이 무한대로 가면 AN은 무한히 커진다고 했습니다. 무한대로 가는 것들의 차수 비교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AN이 3개 있습니다. 분자에 3개 있고 분모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분모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루트 AN 하고 나타나는데 곱해주면 결국 AN 하고 남는 셈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여기는 체크를 하면 AN 하고 하나 남고 그 다음에 여기 체크하면 어떻게 남겠습니까? 여기는 2 루트 AN 하고 남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체 제곱이니까 결국에는 뭐가 되겠습니까? 결국에는 요거 제곱 AN 제곱 4AN 해서 같습니다. 여기도 3개, 여기도 결국에는 3개가 되고 분모에 4가 남겠습니다. 따라서 극한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n이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 계수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분모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여기 4an 하고 an 제곱하니까 분모에는 4가 남고 분자에는 어떻게 남겠습니까? 다시 한번 쓰겠습니다. 여기 제곱하니까 100이고 b에는 파이로 가니까 파이 제곱하고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타나죠? 25 파이 제곱하고 극한값이 나타나겠습니다. 문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습니까? 이 극한값에 파이 제곱분의 1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25가 되겠습니다. 잘 쫓아오셨습니까? 30번 문제는 탄젠트 그래프 교점을 활용한 극한값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그 수열들, 교점들이 나타내는 그 수열들의 어떠한 규칙성을 갖고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알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무리함수하고 탄젠트 함수를 직접 그려서 교점의 x좌표들을 수열로 갖는 이 수열들이 어떤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었습니다. 탄젠트 덧셈 공식도 한번 썼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